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녀석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현영민 신임 위원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KD1 수원 김은중 감독, 김도균 서울 이랜드 감독, 전가을 축구협회 이사 등 현직 지도자들이 합류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새 전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가졌고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3세 이하 아시안컵과 내년 9월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남자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22경기 만에 홈런이자 시즌 4호 홈런을 쳤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이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를 무리치고 2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3대3으로 비긴 인터밀란은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 혈투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고 이로써 합계 7대6으로 앞서 결승행을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하루 앞당겨 치르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오는 20일 유로파리그 결승전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토트넘의 요청으로 18일 오후 예정됐던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37라운드 경기를 17일 오전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서부 컨퍼런스의 골든스테이트가 경기 도중 에이스 커리가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 속에서도 버틀러의 활약을 앞세워 99대 88로 승리하며 먼저 1승을 거두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인디애나가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할리버튼의 역전 석점포로 클리블랜드의 120대 119 한 점 차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다 어린이를 둔 아빠기 때문에 네. 어린이날 연휴 매우 바쁘셨을 걸로 압니다. 네, 그렇죠. 뭐 스포츠 이벤트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스포츠 팬들도 행복했지만 또 저희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많이 했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KBO 리그 중계 방송 제작도 다녀오면서 혼자서 또 애를 보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진 않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네. 전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어린이날 그 황금 연휴 때 네. 이틀은 이제 GS 칼텍스 매경 오픈 대회 현장에 출장을 갔었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 출장 마치고서 이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네. 어린이날 딱 그 이틀을 연휴 때는 좀 그나마 쉬었습니다. 쉬면서 또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역시나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웃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많이 컸습니다. 아, 네네. 부럽습니다.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김지한 기자는 골프 담당이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바빴겠어요. 이번 5월 연휴에 골프 대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5월 첫 주에 정말 많은 이 골프 대회들이 열렸거든요. 5월 첫 주에 이제 제가 현장을 갔던 GS 칼텍스 매경 오픈을 비롯해서 또 인천 송도에서는 리브 골프 코리아가 또 열렸고요. 또 KLPGA 대회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이제 미국에서 또 국내 기업이 주최 후원한 대회인 PGA 투어 더 CJ컵이 네네. 또 치러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지난 월요일에 LPGA 투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유해란 선수가 또 맞아요. 정상에 올라서 지난 이 주말 한 3, 4일 사이에 정말 골프 담당 기자들 많이 바쁘게 그러게요. 쉼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잠깐 골프 소식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김재한 기자가 주최측이기도 했죠. 네네. GS 칼텍스 매경 오픈 취재 뒷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말에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유독 좀 이 가족 이 관객들, 갤러리들이 참 그런 많은 대회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대회 마지막 날 지난 4일에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 무려 12,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정말 이 많은 이 구름 관중, 구름 갤러리가 이 골프장을 찾아서 정말 장관을 네. 이루기도 했고요. 정말 이 맑은 봄날의 골프 축제처럼 열렸던 그런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문도엽 선수, 왜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대회가 대한골프협회와 아시안 투어 공동 주관 대회로 아하. 열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수도 53명이 출전을 했는데 바로 이 K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 중이던 문도엽 선수가 마지막 날에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와우. 잡아내면서 마지막 날에만 8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10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이 타수를 지키는 게 중요한 16번 홀과 18번 홀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내면서 문도엽 선수가 이제 우승 트로피를 힘껏 들어올린 반면에 이 막판까지 이제 우승 경쟁을 했던 이 캐나다 교포 신용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18번 홀에서 한 홀에서만 6타를 이뤘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퍼팅 그 이제 그린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이 퍼팅을 하는 데에만 한 4번 5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경기를 이제 지켜보는 갤러리들이 탄식이 곳곳에서 이제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좀 뭐 그 모습은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마지막까지 선수들 간의 이 샷 경쟁, 마지막까지 또 타수 경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그런 골프 대회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리브 골프도 화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거였나요? 네, 처음 열린 대회였는데 네. 브라이언 디셴보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19언더파를 기록을 하면서 17언더파를 기록한 찰스 하웰 3세를 제치고 또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렇게 개인전에서도 이겼지만 이제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디셴보 선수가 주장을 맡은 크러셔 GC가 이제 대회를 이제 1, 2위를 차지했던 디셴보랑 하웰 3세가 모두 이 크러셔 GC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팀 대항전도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만약에 개인전, 단체전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 상금이 거의 60억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실제로 디셴보 선수가 그 일이 벌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대회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다 보니까 방한 소감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팬들도 환대를 많이 해주고 음식도 맛있었다. 특히 갈비 정말 맛있었다. 이런 네. 얘기를 또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골프 팬들에게 있어서도 이 리브 골프는 굉장히 좀 새로운 무대였을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장내 아나운서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호응을 유도한다는 게 골프 대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굉장히 신나는 음악들이 계속 티박스를 가득 채우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갤러리들도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선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골프 대회를 만끽할 수 있었던 또 날씨도 좋았으니까요. 네. 여러 장점이 있었던 대회였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유해란 선수가 또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에서 26언더파로 최종 합계 우승을 또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해란 선수의 세계 랭킹이 5위까지 또 수직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지난주 7위와 8위였던 김효주, 고진영 선수가 유해란 선수의 진입에 때문에 이제 한 계단씩 밀리게 됐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탑 10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프 소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경기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화가 9연승 그리고 단독 1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 상황 궁금한데요. 김지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궁금한 소식일 텐데요. 삼성과 한화의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바로 이 경기 현재 6회 말 한화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현재 4대2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이 점수를 이제 뽑아냈습니다만은 한화가 4회에 승부를 이제 뒤집었고요. 특히나 이제 한화 선발 투수로 올라온 이 문동주 선수가 6이닝을 채웠습니다. 네. 6이닝 6피안타
삼진은 8개 잡아내면서 현재까지 지금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LG와 두산의 잠실 경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과연 한화가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이제 LG의 결과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8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두산이 5대2로 현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SG와 롯데의 경기, 이 경기 역시 지금 롯데가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네.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이제 가져오면서 좀 분위기 이제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현재 8회 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롯데가 6대1로 SSG를 상대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 NC와 KT의 수원 경기는 현재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원정팀 NC가 8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고 있는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7회 말 현재 홈팀 원정팀 기아가 5대3으로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네. 경기 한 경기 좀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화가 현재 공동 선두입니다. LG와 함께.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불과 저번 달 이맘때까지 이제 최하위였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조만간 단독 1위까지 넘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8연승만 이번 시즌에 2번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팀 예. 창단 이후에 처음 있는 기록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비결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쉽게 지지 않는 팀에 있는 것 같아요. 21경기 중에서 선취점을 12경기에서 냈는데 이 선취점을 낸 12경기에서 11승 1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점을 그렇다면 이제 내준 경기가 9경기가 있겠죠. 네. 그런데 선제점을 내줘도 7승 2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뒤집는 힘이 있는 거고 초반에 기세를 잡으면은 선발진이 워낙 좋으니까 이 초반에 가둔 기세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제 짚어드리는 5명의 선발 투수 굉장히 솔리드한 선수들도 많은데 이 리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불펜진에 있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는 팀 타선이 그렇게 강력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불펜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시즌 김서현 선수 마무리에서의 활약도 물론 좋지만 최근에는 또 이 한승혁 선수가 불펜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불펜진 그리고 선발진까지 있으니까 지금 한화는 명실공히 최고의 투수의 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화와 공동 1위에 자리하고 있는 LG. LG가 사실상 에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으로 내려간 이후부터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은 강팀이다 네. 라는 평가가 중론이었습니다만 이게 역대 어린이날 매치업 중에 항상 두산에게 좀 밀린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또 두산이 잡아내나요? 네, 지금까지 오늘 경기에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두산의 선발 투수인 잭 로그를 상대로 해서 LG 타선이 초반에 공략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운드가 오늘 이 선발로 올라온 이 최채영 선수가 일단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요. 네. 이어서 김진성, 박명근, 김강률, 김영우 선수가 이제 4명이 이제 갭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6회에 이제 대거 넉 점을 내주면서 그렇죠. 일단은 지금 흐름을 내준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 오스틴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번 박동원, 4번 문보경, 5번 김현수 선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됐는데 지금 안타를 모두 때려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타선들이 좀 부진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지금 안타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이 8회와 9회 LG 타선이 과연 좀 어떻게 지금 이제 흐름을 잡아가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두 팀 밑에는 2.5경기 차로 롯데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롯데 이번 그 연휴 9연전에서 역시 봄대인가?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전 세계 다승 단독 1위라고 할 수 있는 박세웅 선수가 단독 1위를 네. 또 질주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롯데 하면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타선이 거포가 좀 부족하다. 네. 중장거리 타자들은 많지만 특히나 외국인 선수인 레이에스 선수의 장타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홈런을 쳤습니다. 오랜만에 또 홈런을 신고하면서 이제 3타점 오늘 이제 추가한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이제 한화의 상승세의 비결은 굳건한 선발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세웅 선수도 있고 오늘 또 이 롯데 선발이었던 데이비슨 선수가 7과 3분의 2이닝 거의 8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단 1실점 9개의 탈삼진 곁들이면서 굉장히 호투를 했거든요. 결국 롯데도 최근 들어서 불펜진이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선발진들이 많이 버텨준다면은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번 시즌만큼은 가을 야구를 한화 롯데가 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기아는 2연승이긴 한데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 시즌 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팀들이 위닝 시리즈만 해도 거의 본전이다 이런 평가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물론 이제 5대 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타선 자체가 김도영 선수라든가 이 최영우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박찬호 선수나 나성범 선수의 부진 또는 이제 부상 이탈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젊은 피라고 할 수 있죠. 정혜원 선수 그리고 이 박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조금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 결국 해줘야 되는 건 김도영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 최고의 마무리 중 하나인 김서현 선수가 지난 경기 때는 이제 기아를 상대로 시속 160.5km, 그러니까 거의 161km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페스티벌을 던졌는데 이걸 가볍게 받아쳐서 우전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김서현 선수도 이건 인정이다 이런 표정을 짓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기아 타선의 부활의 키는 김도영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NC가 조용하게 4연승을 달리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기면 5연승째예요. 네, N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홍구장 없는 상황에서 악전고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들어서 지금 연승을 지금 반전의 4연승을 거두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승 기간에 NC가 올린 점수가 34점인데 네. 이 중에서 11점이 홈런으로 나왔습니다. NC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 홈런 군단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박시원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고요. 그렇죠. 특히나 또 이제 집중타가 또 이제 발휘하면서 네. 지금 또 점수를 지금 7회 말 현재 지금 8대 1까지 지금 점수 차를 벌려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NC도 상당히 지금 순위를 좀 더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시즌 전에 예측했던 프로야구 판도와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일까요? 예측 네. 불허여서 그럴까요? 벌써 300만 관중 기록을 달성했다고요? 네, 175경기 만에 이제 3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흥행 돌풍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비결에는 이제 NC가 지금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흥행의 악재를 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만 관중 돌파를 최소 경기로 이뤄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뭐 NC 상황이 좀 나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더 작년보다도 더 많은 관중들이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날 연휴 동안 미국에서는요. 드디어 김혜성 선수의 메이저리그 승격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드디어 김혜성 선수가 빅리그로 콜업이 됐습니다. 네, 4일 날이었죠. 이 애틀란타와의 경기를 앞두고 하필이면 또 이제 우리나라 한국계 선수 중 한 명인 토미 에드먼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김혜성 선수가 드디어 이제 콜업이 됐습니다. 네. 김혜성 선수는 이제 그 이후로 6일 날 처음으로 이제 선발 출전을 하는 또 기회까지 굉장히 빠르게 잡았는데 4일 날 콜업된 이후에 3경기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화력이 좋았거든요. 4타수 2안타를 또 기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첫 득점, 첫 타점 다양한 기록들을 또 세우기도 했는데 이 결과 이제 이날 경기에서 SNS를 통해서 경기 수훈 선수에서 팬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총 이제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투표에서 52%의 득표를 가져갔는데 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모든 기록들이 다 새로운 기록이었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도 뭐 첫 안타 첫 타점 기념구들 챙길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이제 팀 동료인 오타니 선수 그리고 이제 사사키 로키 선수가 굉장히 따뜻하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환대를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혜성 선수가 이 실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더그아웃 적응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김혜성 선수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 오늘도 경기 치렀나요 혹시? 네, 오늘도 이 마이애미전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 어제에 이어서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고요. 오늘도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타석에서 이제 상대 선발 퀀트릴의 커터를 공략을 해서 중전 안타를 때려냈는데요. 이 직후에 이 김혜성 선수가 이 퀀트릴의 견제구에 걸려서 아웃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세이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챌린지 끝에 결국은 이제 아웃으로 정정이 되면서 또 이제 덕아웃으로 들어오면서는 또 맥시먼스라든가 프레디 프리먼 이런 동료들의 이제 위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7회에 또 이 김혜성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때는 이제 상대 이제 불펜 투수 레이크 바처를 상대로 슬라이드를 공략을 해서 이제 1루수 땅볼을 기록했습니다만 또 1루에 이제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타니의 2루타 때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네. 또 김혜성 선수의 빠른 발이 또 한번 돋보였던 그렇죠.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4타수 1안타 그리고 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타율 3할 7푼 5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가 김혜성 선수한테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면 빠른 발. 뛰고 네. 이 모습이었거든요. 네. 진짜 어렵사리 주어진 기회인데 그 진짜 스타 군단 다저스에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우 선수는 보란 듯이 또 홈런을 쳤네요. 최근 10경기 성적이 2할 초반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장타가 홈런이 20경기 이상 나오지 않은 그런 네. 상황에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보란 듯이 오늘 이제 홈런을 때려냈단 말이죠. 11경기 만에 장타 그리고 22경기 만에 4호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구를 좀 살펴보면 발사각도 24도, 타구 스피드가 시속 169km까지 와. 나와서 기대 타율이 무려 9할 8푼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타구를 또 때려내기도 했고 오늘 경기에서는 도합 6타수 3안타 홈런 하나를 포함해 3안타라는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혹시 두 선수가 만나는 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있나요? 네, 일단 지금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 지금 3연전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오. 현재로서는 약 한 달 정도 뒤에 한 5주 정도 기다리면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의 맞대결이 네. 현재는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이정우 선수가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워낙 뭐 주전급 자원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고 김혜성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잔류를 이제 하느냐를 그렇죠. 놓고 이제 관건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김혜성 선수의 어떤 이제 흐름, 이제 이런 좋은 어떤 분위기, 빠른 발과 또 그러니까요. 이제 타력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려간다면은 이 코리안 더비 좀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이면 더 재밌을 텐데 네.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살짝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다저스랑 샌디에이고가 워낙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가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컵스와의 경기에서 9회 말에 막판에 이제 2점을 내주면서 연장으로 또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팀 분위기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1회 초에 대거 9득점을 합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타자 1순까지 하면서 대거 9득점. 이정우 선수도 이 11회 초에 안타를 때려냈고요. 이제 큰 이렇게 이벤트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도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뭐 한 경기 반 차이긴 합니다만 다 6할 때예요. 그럼요. 세 팀이. 다른 지구에 가면 그러니까요. 1위를 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적이긴 합니다. 농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 예. KBL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지금 4쿼터 한 1분 2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정말 이 경기 지금 창원 LG가 1차전을 잡았죠. 네. 그리고 2차전도 지금 3쿼터 후반, 4쿼터 초반까지는 LG가 좀 점수 차를 벌려가면서 이번에도 2연승 달리나 이렇게 지금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SK의 뒷심이 매섭습니다. 특히나 자밀 원이가 3쿼터까지 10점에 묶였는데 4쿼터 들어서 지금 뭐 덩크슛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창원 LG가 서울 SK에게 67대 66 단 1점 차로 지금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또 득점이 이뤄져가지고 이제 69대 66 석점 차까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남은 시간 이제 1분여. 충분히 뭐 석점 차는 사실상 점수 차이라고 보기도 힘든 리드긴 합니다. 네. LG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차전에서 이겼는데
또 그 원정 경기에서 1승을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많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그것도 이제 이 팀 정규리그 2위 팀이기 때문에 네. 더 귀중한 1승이었는데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이 70.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결은 역시나 자밀원이를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원 LG 하면 리그 내내 좀 질식 수비로 유명한 팀이었는데 결국 원희를 막지 못해서 준우승에 그쳤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1차전에서는 원희 선수를 전반 내내 5점으로 묶는 좀 짠물 수비의 정석을 좀 보여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K의 공격하면 역시 속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공을 경기당 8개 가까이 성공했던 SK를 상대로 속공을 내주지 않았던 점도 역시 정규리그 최소 실점 1팀다운 LG의 수비였고 오늘도 그 수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구 이야기도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죠. 예. 비시즌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화제네요. 네, 한국 배구연맹 코보가 주관하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정확하게는 어제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는 남자부 135명 그리고 여자부 72명 총 207명이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구단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남자부 30명, 여자부 34명이 참가합니다. 네.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9일 오전 11시에 남자부 또 오후 2시에는 여자부 순으로 실시가 되고요. 네. 지난 시즌 남녀부 최하위인 이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25% 추첨 확률을 확보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권에 줄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만약에 근데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은 드래프트에서는 빠지는 거죠. 네, GS칼텍스의 실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트래블을 이끌었던 레오 선수가 과연 재계약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집중되는데 드래프트 전날까지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 아마 지금쯤 막판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내일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새 얼굴 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있을까요? 남자부에서는 일본 1부 리그 사카이에서 뛴 206cm의 아포지 스파이커 에번스 선수 또 네. 쿠바 미들블로커 마소 선수 등이 대어로 현재 꼽히고 있고요. 여자부에서도 뭐 데미도바, 사비치, 자도로즈나이 같은 그런 빅사이즈 신예들이 현재 구단의 레이더망에 올라 있습니다. 또 미국의 만양 또 이탈리아의 자네티 이런 선수들도 득점력과 잠재력 부문에서 1순위 후보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일정을 마치고 나면은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배구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김연경 선수 초청으로 이뤄지는 여자 배구 세계 올스타전 KYK 인비테이셔널 네. 이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뭐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에디 아르뎀 그리고 조던 라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김연경 선수와 함께할 예정이니까 배구 팬들 입장에서 새로운 축제를 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